그래서 요 떡밥의 비율이나 배합은 꼭 1+2는 2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융통성 있게 활용을. 안녕하십니까, 체리피쉬 스텝팀장 이학철입니다. 오늘은 한강 포테이토 대립과 소립에 대해서 혼합해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소립 떡밥과 그 다음에 대립 떡밥의 뒤에 보시면은 위에는 단풍으로만 쓰여야 되는 게 되어 있지만은 바로 아래 보면은 혼합해서 섞어 쓰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대립하고 소립하고 내용 같습니다. 여기에 포테이토 소립 2컵, 포테이토 대립 2컵, 그리고 물 4컵. 이것을 만들어 보고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가장 혼합 떡밥 사용시 이상적입니다. 포테이토 대립 2컵, 소립 2컵, 물 4컵. 저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풀림과 물성과 그 다음에 대류주의에서 수압 있죠. 수압에서 풀리는 영향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성을 맞추게 된 그러한 방법인데요. 여기에 동기에는 조금 더 물성을 더 주셔도 되고, 또 하절기에 대류가 심하거나 자와터치가 많을 때는 물성을 조금 더 줄여주셔도 좋습니다. 일단 만들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ml 계량컵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소립 정량으로 2컵, 정량입니다. 2컵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대립 정량으로 2컵, 2컵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를 섞어 주신 다음에 물 4컵 하나. 이것도 한꺼번에 확 붓는 것보다는 두껍 들어갔죠? 이렇게 원형을 그리기 좋습니다. 골고루 한 컵 더 넣겠어 4컵. 그래서 가볍게 물이 다 먹어줄 수 있도록 가볍게 저어주셔서, 하절기에는 3분, 동절기에는 5분 정도 이렇게 방치를 해주시고요. 3분이 되도록 기다리는 여러분들한테 캠페인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떡밥 봉지 뜯을 때 뜯은 게 붙어 있죠. 이렇게 어떤 분들은 뭐 할 때 이거를 이렇게 뜯어버리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볼 때 이게 쓰레기가 분리가 돼 가지고 이게 쓰레기가 될 수가 있는데, 다음 수부터 하실 때에는 뜯어지고 표시가 돼 있죠. 여기 이와 같이 뜯어 주시고, 요거 그냥 놔두시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쓰시고, 닫을 때에는 공기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때 딱 접어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 지퍼를 닫아 주시면은 공기도 빠진 상태에서 또 다른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게 되어 있고요. 자, 약 3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꾸덕꾸덕 해가지고 이거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그냥 손 벌려가지고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이렇게 저어 주신 다음에 한꺼번에 다 쓰시는 건 아니죠. 이 포테이토 떡밥은 식물성입니다. 그래서 물의 담과 동시에 경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을 이렇게 접으셔 가지고, 여기는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경시 변화가 좀 늦춰질 수 있는 거고요. 바로 쓸 떡밥은 좀 손등으로 눌러서 이렇게 사용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손등으로 좀 눌러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떡밥에 닿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원형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사용을 하시는데, 요에 손 압력을 어떻게 넣느냐, 이렇게 꽉 누르는 거 좋냐, 아니면은 떡밥을 이렇게 집었을 때 처음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압력을 완전히 밀착시켜서 하는 게 좋냐, 즉 이렇게 하는 떡밥과 이렇게 하는 떡밥과 풀림 자체가 틀려집니다. 이건 풀림이 빠른 거고, 이쪽에는 풀림이 더딜 수가 있겠죠. 왜냐면 압력을 더 많이 줬으니까. 그래서 요게 기본 페이스로 해서 물성을 더 주고 덜 주고, 손 압력을 더 주고 덜 주고는 수심층, 잡어터치, 내가 낚시 척수를 몇 척을 쓸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그 낚시 척수나 아니면 수심에 따라서 손의 압력을 다르게
주면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일반 양어장 같은 경우에서는 평균 몇 척 정도를 사용하고 아니면 수심이 이제 평균 몇 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라는 뭐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보통 낚시터 저수용 낚시터, 계곡형 낚시터, 일반 양어장 이렇게 많이 구분이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낚시터 관리 대표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일반 양어장 낚시터의 경우에는 2m 전후가 많고요. 그 다음에 평지형 저수지에는 2m에서 8m까지 이렇게 평지형 저수지 수심층이 나오고, 계곡형 저수지에는 보통 15m 이상이 계곡형 저수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어장에 가서 척수를 정할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주변 사람이 몇 척수를 쓰는가, 그게 정보 탐색이 우선 중요하고요. 수심에서 가장 좋은 거는 1.5m에서 2m가 붕어들이 활동하는데 가장 좋다고 합니다. 물론 떡붕어는 제외가 되겠지만 양식붕어라든지 자연산 토종붕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심에서 가장 활동이 활발하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2m 전후로 양어장을 많이 조성을 하는데, 그때 떡밥은 가장 좋은 거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포테토의 경우에는 5대5 가장 이상적이고 바닥에 가라앉혀 가지고 하는 낚시가 되겠고요. 만약에 계곡형 저수지다, 수심이 깊고 척수가 깊다, 그럴 때는 떡밥 속도가 빨리 내려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수심이 8m다 그러면은 포테토 소립을 8, 그 다음에 포테토 대립을 2 해서 떡밥을 무겁고 풀림이 적게 만들어 가지고 떡밥을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반대로 수심이 얕은 곳에는 빨리 내려가거나 풀림이 더디면은 집어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때는 대립을 8로 하고 소립을 2로 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테이지를 좀 조정을 해서 쓰신다면 효과적이고요. 꼭 뭐 2대 8 이런 것이 아니라 뭐 5대 7, 뭐 3대 7, 뭐 4대 6 이런 식으로 수심층이라든가 나의 손 압력 힘이라든지 잡어라든지 그 다음에 대류지의 그 수압을 고려하셔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거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빨리 풀리고 늦게 풀리고. 그래서 찌가 빨리 풀린다, 그러면 내려갔는데 빈 바늘찌 마침 찌가 나와 있다, 그러면 바늘에는 떡밥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는 떡밥을 무겁게 써야 된다는 거죠. 또 얕은 수심층에 무거운 떡밥을 써가지고 떡밥이 쌓이는 것보다도 가벼운 떡밥을 써가지고 떡밥이 쌓이되 안개처럼 이렇게 부풀려 일어나면 그만큼 집어 효과와 목용으로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떡밥의 비율이나 배합은 꼭 이것이 정답이다, 1+2는 2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떡밥 만드는 재미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서 낚는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즐길 수 있는 낚시가 될 것 같습니다.